서울대 못 가서 죄송합니다. 나를 모든 걸 무너뜨리겠어. 그냥 너 있는 그대로 넌 너무 소중해. 그 비밀의 정원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은 음악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냥 뭐 음악을 가르쳐 주거나 뭐 레슨을 하거나 뭐 이런 종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서 같이 음악을 만들어서 멜론을 유통하는 것까지를 8주간의 워크숍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스튜디오 비밀의 정원이 60시간의 기적을 통해서 취미에서 부업으로, 부업에서 직업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직업도 즐겁게 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음악도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 음악을 과연 그래서 누가 들을까? 라고 했었을 때 들을 만한 이유는 많아요. 왜냐면은 막 그냥 흔해 빠진 사랑 얘기 또는 이런 거에서 자기 자신의 얘기로 되게 많이 넘어왔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 사람만이 불러야 되는 가사 카테고리, 이 사람만이 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나가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한이한테 일단 먼저 한번 물어보면, 주한이가 생각하기에는 주한이의 어떤 제일 먼저, 그러니까 황주한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좀 이제 워크숍 한다고 했을 때 네네네.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네네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재울 때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곡조 붙여가지고 불러서 자장가. 재웠던 네. 자장가, 너무 좋죠.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해보면 엄마들이 네. 아이들한테, 어린 애기들 있는 엄마들은 다 음악을 들려줘요. 뭐 태교 음악이든 네. 애를 가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태교 음악이든 아니면은 뭐 이제 잘 때 그런 보통 많이 나와 있는 연주곡 같은 그런 자장가 같은 걸 들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또래 이제 엄마들이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자장가 불러준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와, 니네는 좋겠다, 엄마가 자장가도 불러주고 난 노래를 못해서 못 불러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어린 애들이 엄마들 아빠들이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 세대의 엄마 아빠들은 이제 우리가 클 때의 엄마 아빠들처럼 그렇게 막 처음부터 엄마 아빠로 타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막 헌신적이거나 막 엄청 이렇게 힘든데도 힘든 티 안 내고 막 다 퍼주거나 막, 사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애가 태어나서 부모가 되는 것과 동시에 애도 잘하지만 엄마 아빠도 잘한다. 진짜 너무 힘든데 애가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 동안에 엄마 아빠도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애가 태어나서 울고 싸고 막 토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 안 치워줄 수는 없으니까 치워주고 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내가 그걸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부모가 된 게 아니라 애를 낳았으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 가는구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말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지금도 내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친구들 보면은 자기한테만 머물러 있어요, 시선이. 애한테로 시선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애를 낳아가지고 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나 이런 꿈도 있었고 이런 꿈도 있었고 이런 꿈도 있었고 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나 전공도 이거 했고 해야 되는데 얘를 보느라고 그걸 못해 지금. 그게 너무 불행한 거야. 그래서 산후우울증도. 그게 너무 불행해가지고 애가 자라가는 이 예쁜 소중한 시간을 다 놓쳐요. 근데 그 애는 반대로 애한테는 세상이 엄마밖에 없거든. 애한테는 그 온 존재가 엄마의 그 엄마의 얼굴을 보고 다른 세상을 엄마의 얼굴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얼굴이 행복하지 않아. 맨날 뭐 아쉬워하고 행복하지 않고, 내가 울고 뭐 이렇게 하면 다 해주기는 해주고 막 더러운 것도 못 보고 막 이렇게 해주긴 해주는데 엄마가 행복하지 않아. 너무 힘들어 맨날. 너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너무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어렸을 때의 아이들이 보통은 3살 정도까지
그 엄마랑 아빠 그 부모가 정말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무한한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애들이 받아야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게 3살까지 다 결정이 된대요. 근데 그때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인격을 갖기 어려운 상태로 자란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 또 이 시기에 아이들이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넌 너무 소중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너는 가장 귀한 아이야. 가장 고귀한 가치야. 그리고 네가 무엇이 아니어도 돼. 그냥 너 있는 그대로 넌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얼굴이 좀 찌푸려져 있어도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런 가사들 아이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 메시지들 있잖아. 그 아이 그런 거를 뭐 엄마가 노래를 못하고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불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래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자장가로 그런 노래를 틀어주면 그냥 뭐 브람스의 뭐 베토벤의 뭐 그런 거 연주곡으로 이렇게 쳐놓은 거 말고 그냥 정말로 엄마 같은 사람의 목소리로 태연아 그 내가 뭐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그건 뭐 들어봤잖아. 그런 이제 그런 가사와 그런 것들로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 뭐 예를 들어서 엄마의 자장가 어때? 가수 이름. 엄마의 자장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수 이름으로 딱 저게 어떤 걸 그랬고 엄마의 자장가만 하는 거지 지금. 지금 이 얘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엄마가 불러줄 수 있고 엄마가 공유할 수 있고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지금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컨텐츠 이걸 하는 어떤 이 음악들을 계속 만들고 이걸 근데 예전부터 사실은 주한이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이런 걸 되게 하고 싶어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아예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주한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필요할 거고 느껴지고 그리고 주한이가 하고 싶고 우리 회사의 그 기본 가치랑도 다 맞고 그러면 이거는 그 정말 4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막 사주. 우리 자장 응. 짜장 뭐 이런 거 하잖아. 나는 우리 아들들한테 자장 해줄 때 짜장 짬뽕 탕수 막 이렇게 좋다. 이렇게 장난치면서 애들하고 꺾는 뭐 너무 짜장, 좋은데? 짜장 하다가 애들이 막 이제 엄마 막 장난치고 싶고 막 한단 말이야. 상상을 못해. 짜장 짬뽕 이러면 막 애들이 한 번씩 막 웃고 재밌어 한다고 짜장 먹고 싶다. 막 그런 거 하거든. 그러게. 막 장난치면서 어. 그런 것도 그런 게 너무 장난스럽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녹아들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그냥 해보면 근데 예를 들면 재밌겠다 앨범 생각해봤어. 자체를 뭐 4곡 5곡 이런 곡들은 사실 금방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타이틀곡 말고 나머지 것들을 되게 익살스러워도 상관없어. 왜냐면 아이들이 익살스럽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컨텐츠들도 굉장히 근데 필요하고. 애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유치하고 막 똥 나오면 엄청 좋아하고. 맞아. 그리고 이게 사실 똥맛 그래서 나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다들 엄마 처음 해보고 어른을 처음 해보는데 지금 주한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것들에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테니 뭔가 선배 엄마로서 후배 엄마들한테 들려주면서 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지. 그 엄마도 듣고 아이도 듣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되게 즐겁게 너무 할 수 안타까워. 있는. 꿈이 자기가 하던 모든 게 다 멈춰버렸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 그러지 마. 아이는 네 얼굴을 보면서 자라. 그런데 네 얼굴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도 행복하지 않아. 이 말이 너무 좋아. 아이한테는 네가 전부야. 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네 꿈이 멈춰버린 것 같지? 아니, 아이가 자라는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 그 아이가 자라고 나면 어느새 그 아이는 네 품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그리고 너도 네 꿈이 멈춰버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걸 난 알려주고 싶어. 지금 한국 나왔는데. 한국이 나왔어. 이거 그냥 쓰면 되네. 이게 그냥 이거 가사로 녹음할게. 나왔어. 이거 그냥 가사로 나오면 되는 거야. 진짜. 이건 그냥 써도 되겠는데 진짜 진짜. 너무 좋다. 얘기를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예를 들면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준석이 나 그리고 같은 나이지만 두나가 얘기해도 설득력이 있는데 황주환이가 얘기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는 세상을 엄마 얼굴 통해서 봐요. 그 말이 노래 제목 엄마.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아. 지금. 노래 제목 엄마라는 우주. 엄마의 얼굴도 좋은 것 같아. 엄마의 얼굴. 근데 엄마가 온 세상이니까 엄마라는 세상 뭐 엄마라는 우주.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지 이런 부분. 이게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엄마라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엄마가 엄마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뭐라고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엄마 얘기를 해야지. 음. 선배 엄마가 후배 엄마한테 아니, 이게 해줄 수 너무 있는 얘기지 이건. 그래서 누구 임신하면 이 노래나 들어봐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나 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에서는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남편하고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잠깐 육아를 하는 유일하게 할 수 있어. 육아를 하는 젊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엄마의 고충 아빠의 고충 서로 그러니까. 그 애 키우면서 막 내가 기저귀 가래 네가 기저귀 가라 아 네가 좀 해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노래로서 가치가 있고 아무도 이것을 노래로 생각하지 않고 음악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TV에 나와 있고 반드시 방송을 해야만 했고 CD를 찍는데 뭐 음악을 하나 만드는데 몇 억씩 들으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건 말이 안 됐기 때문에 다들 너를 사랑해 네가 보고 싶어로 서로 치킨 게임을 한 건데 지금은 이렇게 누구나 음악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나 하고 싶고 나도 너무나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좋은 소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우리 회사가 가장 바라는 음악들 우리 회사가 가장 그거 하는 것들 하다못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면서 맘카페나 이런 데다만 올려도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곡을 듣고 좋아해 주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정말 이런 것들을 듣고 같이 생각할 수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음악이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음악의 어떤 힘이라는 건 우리 셋 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우리만 할 수 있는 분명히 힘들이 있을 거라. 그것들을 나는 계속 같이 만들어 보고 싶은 거고 이거는 정말 오늘 나온 것들은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나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각자 같이 생각을 해봐서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우리 조주무관님은 아예 조주무관으로서 뭔가를 할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 이 정도의 어떤 뭔가 조주무관님이 조주무관이 바라본 세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좀 써봤었어요. 우와, 오. 짠데? 역시 근데 조주무관은 네. 뭐지? 여기 이제 공부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앞이 깜깜했을 때, 네. 그러니까는 실직자였을 때 이제 아무런 뭐 미래도 보이지 않고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거기 동네에 사태산이 있거든요. 네. 그냥 오후에 맨날 거기로 올라갔어요. 오후 1시에. 왜냐면 오후 1시에 가야지 사람이 없어. 네, 그렇죠. 다들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응. 그리고 평일에 1시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에 산이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참 정말 불쌍했던 나를 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그래서 그냥 제목 가득 사패상 오후 1시로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정말. 그냥 네, 읽어주세요. 그냥. 앞이 보이지 않아. 탁 트인 곳이 필요해. 어떤 목표도 없어. 그냥 올라갈 뿐이야. 평일 오후 1시 사패산. 사람이 없어 좋아 난. 슬리퍼 신은 두 발에 부는 바람이 왠지 기분 좋아. 정상에 오르는 이 길이 어렵지 않아.
엄마가 바라는 그 길이 어려울 뿐이야. 그때 엄마와의 갈등이 있었거든. 너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바라는 삶이 이런 거였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산에게 너무 이거는 좀 너무 그래요. 산에게 물어본다. 괜찮아요. 안 그래요. 전혀. 그게 거기가 몇 미터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해발 900m면? 그렇게 높아요? 아니 그렇진 않을 네, 텐데. 그렇겠죠. 네. 해발 900m로 슬리퍼 신고 900m는 북한산인데 말이 안 되지. 네, 아무튼 그래서. 해발 아무튼 뭐 뭐, 500m면 500. 네. 해발 500m 공기만이 날 기분 좋게 해. 다시 내려가도 다시 오를 수 있어 기분 좋아. 내일도 오후 1시 사패산에 올라. 난 산에게 물어본다. 아니 근데 지금 되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계속 들어. 근데 진짜 그 네. 시간이 나에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어. 네. 왜냐면 나는 매일 그 시간에 계속 안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고 뭔지 알아요. 알 것 같아요. 그 새벽을 넘겨서 그냥 할 일 없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우연히 어떤 아저씨를 만났거든요. 도를 아셨어요? 아니면? 아니 근데 원래 그 산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인사를 해야 된대요. 우리 언니 말이. 그래서 매너 인사를 매너. 했는데 네. 그 아저씨가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사패산에 그냥 굳이 나는 아니 오늘 쉬는 날이야 해도 되는데 일을 그만뒀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아저씨가 괜히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정말 힘든데 그냥 정상 같이 오를래요? 했는데 나는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좀 쉬다 갈게요. 그 거리를 두고 싶었어. 세상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싶었어. 그렇죠. 근데 올라가다 그 아저씨가 내려오는 거예요. 정상 오르셨어요? 했더니 너무 혼자 가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냥 돌아간다고. 다 정상 다 왔는데 같이 가시죠. 하고서 올라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뜬금 공무원 하는 게 어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는 지금까지 그냥 그 아저씨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천사 그렇게 느껴. 그 전까지는 공무원 할 생각 전혀? 진짜? 그냥 뜬금없이 그 굉장히 아저씨 의미가 있는 나를 사패산 모르는 공무원시다 진짜.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저 그리고 같이 오르지도 못할 뻔했던 분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게 어때요? 네? 준비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오르면서 이제 신기하다. 다른 길로 내려왔어. 어머. 그리고 나는 그 아저씨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 그냥 하나님 보내주신 수호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보내주신 분 같다. 도깨비 같아. 도깨비. 그 사패산은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그 즉시 하산한 즉시 공무원 시험 어머. 준비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놀라운 게 어머. 솔직히 30 몇 살에 시험 2살에? 32살, 33살 그냥 붙었잖아 1년 만에.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진짜 공무원의 공짜도 어마어마할 모르고 사실 그동안 뭐 공부도 안 하고 사실 그냥 바람과 같이 자연과 같이 살았을 텐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그 다른 콘텐츠가 하나 다른 비디오가 새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악으로 까는 어떻게 1년 아그로깡으로.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이런 영도 없어. 지금 이런 주무관 영도 그 없어. 앨범에 하나 응. 아그로깡으로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런 영도 없어. 왜냐면 뭘 그래도 뭐 하나라도 그 종목들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알고 있거나 관련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도 그때 워크샵 목요 워크샵 때 얘기했었는데 제 쌍둥이거든요. 근데 이제 쌍둥이 언니는 이제 남들이 생각하는 그 시기를 남들이 생각하는 나이에 결혼하고 남들이 그러한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가장 뭐라 그래 FM스러운 쌍둥이 딸이었고 나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딸이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선에서는 정말 시간을 할 일 없이 때운 그런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포부를 부모님한테 선뜻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뭐 그래 응원하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알게 됐는데 그때 그렇게 시작했죠. 네 나이에 한 번에 대리란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그 쌍둥이 언니 식구라고 엄마 아빠하고 제주도 놀러 갔는데 그때 얘기했는데 그 여행을 끝나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열심히 하기로 맘먹은 때였는데 그래서 부모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제주도 두 번째 날 이제 여행하기 아침에 딱 버스 차 안에서 갑자기 엄마가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시더니 누나야 난 너가 지금 이 나이까지 이러고 있을지 몰랐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거기서 모든 게 나의 그 뭐랬지? 그 상황도 상황이었고 이 좁은 차 안에서 이 쌍둥이 언니와 나를 비교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형부도 있고 뭔가 모든 게 내 그리고 나는 그때 진짜 한 번에 부틀이란 보장도 없는 그 나이에 너무 자존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엄마 내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그 한마디가 나를 모든 걸 무너뜨리게 했어. 그래서 그것으로 나는 혼자 돌아가야 했어요. 제주도에서 집으로 혼자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기억을 해요. 그 친구는 이제 교사 시험을 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침대에서 한 3박 4일 그 친구 말로는 내가 3박 4일 침대에서 나오질 않았대. 아 울면 울고 엎드려서 지금도 눈물 나. 괜찮아요. 좋아 이런 거 좋아 울어 더 울어 막 이래. 아이 진짜 고생이 많았어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할 얘기들이 많은데 진짜 그래서 응. 그때가 추석이었는데 1년 뒤에 엄마 아빠를 봤어요. 그때가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발표가 났던 날. 추석 추석 전날에 났나 봐요. 그게 발표가. 그러니까 이제 좋은 모습으로 볼 수는 있었지만 그가 그 심정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붙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어. 나는 만약에 그때 한 번에 붙지 않았으면 가족들 얼굴 볼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참 이게 나도 참 이게 참 그거 한 게 그 저희 멘토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자주 보겠죠. 현결 멘토님 동생이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 삶에 되게 충실하게 살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한마디 그러니까 부모님의 공부해라 아니면 네가 밉다 같이 죽자 이런 거에 애들이 안 무너져요. 근데 되게 많은 비슷한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형렬이 동생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가족들이랑 대화가 안 되고 불신을 했던 게 별게 아니었어요. 하루는 교회에서 어머님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교회 사람들 다 같이 모이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갑자기 용돈을 주시더니 밖에 나가서 놀다가 밤에 들어오라.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정도에서도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조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내가 사상에서 없어져주는 게 효도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 사람이 맞아. 이거는 되게 죽고 사는 문제고 어머님이 하는 그 수많은 비언어적인 표정들 또 부모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함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없는 게 편해 보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들이 나오면 한국 사회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되게 아픔을 하나씩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해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엄마가 계속 남한테 피해 주지 말아라, 남한테 욕 먹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근데 그때부터 남한테 욕 먹지 않는 사람 그때 몰랐죠. 뭔 짓을 해도 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사실은. 뭔 짓을 해도 욕을 먹는데 모든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앞뒤 다른 사람이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또 그때 중고등학교 애들은 서로가 다 그렇게 미성숙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죽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엄마가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이제 방황하고 있을 때 집도 가출했다가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엄마가 연고대 이상만 가면 음악을 하게 해준다는 거. 그 전까지는 뭐 없었죠. 연고대 이상 가게 해주면 그래서 진짜 그때 똑같아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죠.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였고 그래서 하고 나서 엄마가 갑자기 성당을 가죠. 붙으니까. 네, 성당을 가서 이거는 신부님을 딱 만나서 신부님 손을 잡고 우는 거야. 제 아들이 연대를 붙었어요. 신부님 연대를 붙었어요. 신부님. 근데 오늘이에요. 오늘 낮에 엄마랑 잠깐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눈물이 너무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못 느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 부분에선 참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모두가 각자의 세계에서는 각자 제일 큰 아픔이 있다는 게 엄마가 서울대 아빠가 서울대예요. 우리 집은.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얘기를 할 때 야 우리는 못 먹으면서 하면서도 부모가 다 서울대를 나왔는데 엄마가 서울대를 가라는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나를 혼을 내면 나는 심지어 뭐 서울대는커녕 연고대는커녕 뭐 인서울도 갈 수 없는 수준의 그때 당시에 성적이었고 하지만 우리 엄마의 기대는 나는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TV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연예인들 웃고 떠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때부터 연예인을 하겠다, 음악을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음악은 자유다, 너바나 음악 들으면서 막 고등학교 때 막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릿 기타 쳐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엄마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나 엄마한테 그랬거든. 두 가지가 참 나는 너무 그때 속상했던 게 연대를 가야지만 신부님한테 울면서 우리 아들이 연대를 갔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그 전에 경희대 다녔거든. 경희대 갔을 때는 엄마가 울면서 우리 아들 경희대 갔다고 말 못하거든. 아니 그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내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때 두 가지였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한스러웠구나. 그래도 연대라도 가서 다행이다라는 거 하나랑 서울대 못 가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들 다 그런 걸 겪고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세대가 다 그런 거.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다 이제 내려놓고 와서 여기서 같이 음악을 하는 게 그냥 저는 이런 것들을 같이 음악으로 알려주고 싶고 우리가 그냥 이걸 통해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냐 그냥 이런 얘기들을 같이 음악으로 만들면서 같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그냥 의도도 없고 진짜 아까 뭐 의도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의도도 없고 그냥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 하나씩 있어요. 이런 게 그게 또 다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대단한 것 같고 누구 입장에서 이게 대단한 것 같고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아니 엄마가
뭐 용돈 주면서 잠깐 나갔다 오라는 게 그냥 그 집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였을 때 그때 나중에 얘기를 할 때 엄마가 진짜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들이 불편할까봐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는 왜냐면 여기서 자꾸 아들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괜히 내가 우리 아들 나오라 그러면 아들 뭐요? 그럼 또 그 부모님 사이에서 뭐 아들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그러면 아들 뭐 공부 다녀요? 뭐 이러면 또 아휴 그래요? 그렇구나. 뭔지 알지? 그러면 또 거기서 우리 아들이 받을 상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그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아랫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서로 상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웃으면서 갔다 오라고 했던 거야. 배려를 근데 하신 그 거죠. 아이의 관점에서 그 아이의 세계에서 세상이 이거는 무너지는 거죠. 자살이 효도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음. 근데 그리고 이 자살이 효도라는 얘기는 나도 너무 공감한 내가 사라져 주는 게 효도인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는 시원섭섭할까? 근데 너무 웃긴 게 아. 나도 우리 엄마랑 네. 어렸을 때 그런 갈등이 되게 많아가지고 나는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 엄마랑 갈등이 심해서 엄마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 아니거든. 주한이 이런 얘기도 처음 듣는데. 주한 주한이 진짜 그랬어. 왜냐면 우리 엄마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아까 인터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해 난 검정고시야. 왜냐면은 우리 엄마가 맨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하니까 그리고 이 3남 2년대 큰 오빠는 목사님이고 우리 언니는 선교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큰 아들 큰 딸을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역자를 드리고 나니까 내 사람을 이렇게 키우고 이제 나니까 다 결혼하고 뭐 이렇게 아니 결혼 안 했구나 그 당시에는 다 이제 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 3일 금식 기도를 했대. 45살 아줌마가 44살 아줌마가 애기 하나 주시면은 세상적으로 큰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전도는 못해도 얘를 통해서 시작부터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애기가 생긴 거야. 그 오산리 최자실 오산리 기도원 3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정말 몸이 처녀처럼 되더니 애기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엄마의 기억이 왜곡돼 있어. 나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거 엄마의 기억이 왜곡된 거야. 그렇게 믿어야만 하는 거야. 우리네 엄마들은 그렇게 믿어야만 하는 거야. 이거 신화 소리. 거의 박혁거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이거는 황제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황역거세. 애기가 생겼는데 황역거세. 시작하지 헐 태몽도 막 어마어마해. 막 3개, 2개, 3개 꿨어. 주한이라는 이름도 꿈에서 받은 이름이야. 엄마 친구들한테 뻥치는 거는 진짜 우리 엄마 그거는 나보고 우주 비행사라는 거야. 왜냐면